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 그리고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부탁 말씀드립니다. 급등 타이밍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수고 많다라는 의미로 좋아요 버튼 한 번씩들만 꼭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영상 하단에 댓글로 질문 남겨주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구독자가 급등 타이밍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5천 명이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급등 타이밍에서 삼성 250조 원 투자 들어가게 되면서 AI 로봇 쪽 지금 산업 전망에 대한 미래 산업 로봇 보고서 지금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일자 8월 2일 당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쪽에서 2030년까지 지금 이제 100% 무인화 공정을 진행을 하겠다. 사람이 없는 반도체 공장, 2차 전지 공장들을 만들겠다. 지금 진행을 하게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한 급등세가 나와줬었죠.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로봇이다라는 거를 뭐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만 봤었기 때문에 주식적인 부분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지 좀 어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022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5가지 주요 로봇 공학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해당 이슈들과 함께 수혜주 종목들까지 총 정리를 한 지금 이제 로봇 보고서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 여러분들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하반기 대장주 LNF 다음으로 이 종목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2차 전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일전에 이제 영상을 찍어 드렸을 때 당시에 SK온 지금 이제 이노베이션 쪽의 2차 전지 사업이 SK온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 SK온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SK온 같은 경우는 미국 1위, 지금 이제 완성차 업체인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포드 쪽과 협력이 굉장히 깊어진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SK온 쪽에서 포드 쪽에 지금 이제 경찰차가 전기차 경찰차가 지금 납품이 들어가게 되면서 관공서 쪽 수주도 뚫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해외 캐파를 늘리는데 중국 캐파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중국 전기차 글로벌 50% 이상 점유율을 현재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팔리는 전기차의 50% 이상이 중국에서 팔리고 있다. 어마무시한 전기차 시장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지금 각형 개발을 중단한다라고 결국에는 발표를 했습니다. K 배터리의 전략이 나뉘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주력 파우치에다가 테슬라 양을 위해서 원통형을 지금 진행을 하고요. 지금 현재 SK온 같은 경우는 원통형을 배제를 하고 파우치형에다가 각형을 탑재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굉장히 선전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점유율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서는 전기차 테슬라 다음으로 잘 파는 점유율 10%까지 차지를 하고 있는 지금 시장 점유율 2위를 확보를 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전통의 강자인 프랑스의 르노를 앞지르고 유럽 점유율 완성차 시장 3위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중국 시장에서는 원체 지금 고전을 하고 있죠. 현재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이 현대차의 고급화 전략이 올해부터 지금 좀 전략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있어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K온의 성장성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향후 지금 SK온과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성장 전략이 조금 나뉘었어요. SK온 같은 경우는
조금 손실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아니면은 이제 조금 수익이 떨어지는 배터리를 판다라고 하더라도 캐파를 늘리는 양적 성장으로 진행이 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좀 양을 못 판다라고 하더라도 고수익을 추구를 하는 지금 각형 배터리 쪽으로 집중을 하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지금 삼성 SDI 쪽에서 증권사나 외국계 쪽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못 받고 있는 부분은 미래 캐파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부족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지금 SK온 쪽에서 굉장히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을 퍼부으면서 2025년, 2030년도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금 캐파를 따라 붙겠다라는 지금 계획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SK온 쪽에서 지금 미국 경찰차를 뚫었습니다. 미국 전기 경찰차에 배터리를 공급을 한다.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합작법인으로서 블로벌 SK 쪽에서 포드의 F150, 미국의 베스트셀러 넘버 원 모델이죠. 픽업 트럭. 이 픽업 트럭의 전기차 모델이 지금 이번에 사전 예약이 대박이 났는데 내년 생산량까지 20만 대 사전 예약이 지금 꽉 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산 캐파를 연간 현재 지금 2배까지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포드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찰 차량을 70년간 제공을 했었던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고, 다른 업체 뭐 GM이나 다른 뭐 이제 픽업 트럭 그런 업체들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물량을 판매를 했다. 독보적인 1위로서 지금 경찰차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경찰서만 12,000개입니다. 지금 관공서 납품 같은 경우는 해당 부분에 있어서 북미 시장을 확대를 시키는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SK온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포드 F150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미국의 지금 이제 이 인플레이션 대응 법안이 나타나지게 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지금 보조금이 굉장히 이제 세게 진행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뭐 테슬라 쪽과 GM 같은 경우는 전기차 연간 판매 20만 대가 한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법안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미국 전기차 업체들의 보조금 한도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20만 대 이상 판다라고 하더라도 보조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 생산에 있어서 판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 지금 수백조 원짜리 굉장히 중요한 게 통과가 됐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베스트셀링 모델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SK온 쪽에서 4분기 흑자 전환 목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온이 지금 이제 해외 투자를 집중을 하고 있어요. 집중을. 지금 일단은 SK온이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재원을 마련을 했다. 이번에 지금 뭐 수출입은행이나 통해 가지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굉장히 지금 고금리 시대인데 금리를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금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20억 달러의 투자 재원을 마련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3공장, 헝가리 3공장 쪽으로 투자가 들어갈 것 같고요. 1, 2공장 합해서 17.5 기가와트씩 캐파가 지금 가동 중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 3공장의 캐파가 1, 2공장을 합한 것보다 더 크죠. 30GWh 같은 경우는 전기차로 환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50만 대에서 60만 대 정도 해당이 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헝가리 3공장 1, 2, 3을 포함을 해서 터키까지 지금 합쳐서 유럽에서만 지금 200만 대 가까운 캐파를 현재 확보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중국에 가동 중인 캐파가 지금 이 44GWh로, 그러니까 지금 예상 캐파가 아니라 지금 돌아가고 있는 캐파를 보고 있는다라고 하면은 해외 투자 과정에 있어서 지금 유럽이나 미국 쪽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중국 쪽에 지금 투자가 SK온 같은 경우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추후에 지금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유럽이나 미국 쪽의 생산 캐파가 올라오게 되면서 거의 이제 중국 쪽과 캐파가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타이밍 왜 지금 SK온 쪽에서 이런 식으로 중국 쪽에다가 캐파를 늘려왔는지 이 부분을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국 전기차 시장을 진출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주력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CEO까지 교체를 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반기를 보냈는데, 현재 지금 보시다시피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회사 안에서 배터리를 만들겠다라는 내재화 계획, 그리고 지금 현재 파우치나 원통형을 쓰지를 않고 본인들의 전기차 플랫폼 내에서 각형 배터리를 써서 배터리의 이 내재화 계획을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원통형을 탑재를 한다라고 했었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지금 각형 배터리를 100% 전환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회사가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배터리의 폼팩터죠. 폼팩터를 정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여기서 규모의 경제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폭스바겐이 각형 배터리를 이용을 하는 게, 각형 배터리는 알루미늄 캠 안에 양극재와 음극재가 담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다른 배터리 대비를 해서 강합니다. 강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얘가 자체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추가로 이제 모듈화를 하지 않고 이 자체 각형 배터리를 그대로 전기차에다가 박아버리는, 지금 이제 셀2팩을 고안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배터리를 이제 이런 식으로 셀2팩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폭스바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가벼워질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아이오닉 5와 폭스바겐이 이번에 출시를 하고 있는 ID4, 지금 두 개의 전기차가 미국의 이제 언론 쪽에서 조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아이오닉 5가 폭스바겐의 ID4를 지금 제치고 이겼습니다. 폭스바겐의 차량에 대해서 기술력이 더 좋다. 이 부분에 가장 이제 높은 점수를 보여줬었던 게, 아이오닉 5가 ID4보다, 폭스바겐의 ID4보다 배터리가 더 낮은 레벨의 배터리가 탑재가 돼서 가격이 더 싼데, 근데 지금 아이오닉 5가 차체가 ID4보다 가벼워서 훨씬 더 연비가 더 좋게 나오고 주행거리가 3, 40km가 현대차의 아이오닉 5가 더 많이 나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이 차량의 전기차의 경량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같은 배터리 내에서도 주행거리가 올라가고, 주행거리가 높은데도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는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폭스바겐이 이 각형 배터리로서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어마무시하죠. 대부분의 CATL이나 기타 중국 업체들이 주력하고 있는 배터리가 각형 배터리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보시면은 반도체나 내수 업체, 그러니까 반도체 문제가 굉장히 심했어요. 폭스바겐이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 대비를 해서 반도체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우려를 입었었던 지금 완성차 업체 중에 하나인데, 반도체 문제가 굉장히 컸고요. 그러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비아디라던가 이런 내수 업체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올해 상반기 때 부진했습니다. 오히려 점유율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폭스바겐 쪽이 역성장을 했어요.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20억 유로 투자를 했고요. 중국의 합작사, 중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체가, 해외 자동차 업체가 중국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합작사를 꼭 설립을 해야 됩니다. 중국의 본토 업체들과 내수 업체들과 합작사를 설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점유율이 조금 이제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법적인 제한이 좀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작사의 지분이다라고 하던가, 이 합작사의 모회사라고 하던가, 중국의 배터리 기업이다라던가, 지금 폭스바겐이 20조 이상, 30조 가량을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해당 지금 지분을 쏟아가지고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다라는 거죠. 중국의 지금 이런 내용에 있어서. 그래서 어떻다? 폭스바겐이 지금 해당 지분을 다 가져가가지고 결국에 중국에서 발생을 하는 매출을 조금 더 모회사 실적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30조를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지금 지분 투자를 단행을 했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력 파우치형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면은 SK온의 주력 파우치형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채택이
정체식이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면은 SK온 쪽이 중국 쪽으로 캐파 같은 경우도 많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중국 쪽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중국 쪽 연관이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SK온의 지금 주력으로 가지고 있었던 파우치형은 중국 내에서 채택이 굉장히 낮아지게 됐어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이제 SK온 쪽의 주요한 그런 이제 고객사 중에 하나인데 이쪽에서 이제 거의 각형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많이 조금 중국 쪽 배터리 업체에게 뺏겼었죠. SK온 쪽이.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성장이 본격화가 되는 시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폭스바겐이 내재화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노스볼트 쪽으로 유럽연합이라고 하던가 BMW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지금 이 노스볼트가 그 스웨덴 쪽에 설립이 된 유럽의 배터리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아주 수십조 원, 수백조 원 투자를 유럽 쪽에서 받았습니다. 아시아에게 이 내연기관의 주도권을 완성차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자, 뺏기지 말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유럽의 배터리를 탑재를 하자 그러면서 노스볼트를 많이 이제 키워줬는데 얘가 이제 뭐 장비를 중국산을 쓴다라고 하던가 수율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폭스바겐이 이 노스볼트의 배터리를 탑재를 못하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준비가 덜 된 노스볼트와 폭스바겐이 삐걱하다. 결국에는 LG, SK, 삼성 쪽에다가 각형 배터리 만들어 달라, 개발해 달라고 구애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국의 1위인 CATL 쪽이 워낙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 전기차 시장이 폭발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공급망을 굉장히 이제 좀 많이 늘렸어요. 납품을 하는 업체들. 차량 업체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난이 굉장히 심해지다 보니까 이 지금 전기차 업체가 CATL 쪽으로 납품을 안 하고 그러니까 납품을 안 받고 다른 기업들로서 지금 배터리 공급망을 다변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내용에 있어서 이 중국 배터리 시장, 중국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LFP 가격이 폭등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그나마 지금 이제 가격 경쟁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었던 LFP 배터리와 지금 SK온 쪽에서 만드는 NCM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만드는 NCM 배터리의 가격이 거의 비슷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이게 비슷해진 상황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LFP 배터리를 탑재를 안 하고 가격이 비슷해졌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NCM 하이니켈 쪽을 많이 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SK온 같은 경우 지금 중국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수혜를 각광을 받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폭스바겐이 SK에다가 각형 배터리 개발을 현재 요청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SK는 각형의 파일럿 라인 그러니까 시제품을 생산을 하는 라인을 구축을 완료를 했고요. 지금 여기서 내년에 양산 예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SK온 같은 경우 중국 시장을 진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배터리를 지금 EV이라는 중국의 업체, 5위권 업체와 합작으로서 공장을 지금 설립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중국 시장의 중국 전기차들이 지금 LFP 배터리가 워낙 비싸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도 SK온과 중국 EV의 합작법인인 중국 배터리사의 배터리를 파우치형 배터리 NCM 배터리를 지금 탑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부분이고요. 폭스바겐이 지금 진출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 폭스바겐은 각형을 주력으로 진행을 할 텐데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중에는 각형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 삼성 SDI밖에 없죠.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BMW랑 10년 동안 장기 공급 계약을 맺게 되면서 물량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SK에서 각형을 지금 이제 파일럿 라인을 구축을 하고 내년부터 양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SK의 중국 공장이 굉장히 한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이시는 부분이 SK온 쪽에 지금 가동률이 90%대, 100% 정도 때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라인인 중국 라인이 굉장히 또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중요한 국면을 맞고 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SK온 같은 경우는 적자폭이 확대가 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 공장이
수율이 지금 안정화가 되지를 못하고 있다. 진행이 되게 되면서 수율 안정화가 못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 계속적으로 이제 이거를 또 재검 계속 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2분기에 영업 손실이 확대가 많이 됐었어요. 이 유럽 공장의 수율이 안정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판매 같은 경우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 판매 하락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중국 시장 쪽에서 부진했겠죠. 그래서 판매가 하락을 하기도 했고, 유럽 현장에 앞서 말씀드렸었던 수율을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이 검증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동력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용업 손실이 굉장히 확대가 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SK온 같은 경우는 실탄을 지금 확보를 했어요. 자금 수급을 하고요. 그러면서 프리 IPO 정도 해가지고 자금을 한 5조 원 정도 지금 이제 지급을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싼 가격으로서 또 이제 자금들을 납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자금 수급이 진행이 돼서 스마트 공정을 확보를 한다. 결국에 스마트 공정을 확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율 안정화가 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근데 이 수급 문제 같은 경우는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반기 때 유럽 그리고 미국 지금 신규 공장 짓고 있는 이 수율이 안정화가 되게 되는 과정이 나와주게 되면서 캐파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외형 성장 같은 경우도 지속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SK온 같은 경우는 BMW양 매출도 기대가 되고 있어요. 아까 삼성 SDI랑 장기 공급 맺었다 안 했습니까? 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주말간에 BMW i4랑 iX가 리콜이 들어갔습니다. 미국 쪽에서. 결국에 삼성 SDI의 차세대 배터리가 탑재가 된, 그러면서 이게 10년 동안 장기 공급을 맺었는데, 이 BMW 같은 경우는 차량 같은 경우는 이게 화재 위험에 리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특히나 전기차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로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BMW가 지속적으로 배터리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나와주고 있는 거는 CATL 쪽과 공급망을 맺었죠. CATL 쪽과 지금 공급망을 맺었다라는 얘기를 나와주고, 결국에는 지금 SK온 쪽에서 각형 배터리를 연구 개발을 지금 끝났기 때문에 양산 직전에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BMW 쪽으로 지금 각형 배터리 납품 가능성이 있겠다.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BMW랑은 이미 배터리에 있어서 차세대 배터리에 있어서 SK온 같은 경우는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솔리드 파워죠. 솔리드 파워. 미국의 차세대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로 볼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올해 BMW와 포드에다가 솔리드 파워 쪽에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공급을 했어요. 아마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는 굉장히 지금 비싼 고급차 라인들에다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BMW, 포드 이쪽으로 굉장히 비싼 배터리로 뭐 이제 완충이 5분,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굉장히 이제 획기적인 배터리로서 고급차 라인업들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솔리드 파워 같은 경우는 양산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SK온 쪽에서 지금 솔리드 파워로 직접 투자가 수백억 단위로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고체 배터리 솔리드 파워 시제품에 대한 생산 협력사는 SK온이 될 것으로 굉장히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나온 뉴스예요.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각형 개발을 중단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 같은 경우는 각형에다가 지금 원통형 추가를 했죠. LG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주력인 파우치형에다가 원통형 지금 추가를 하고 있는데, 원통형 지금 추가 설비가 조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파우치 혼자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뭐 2170 배터리 같은 경우 나와주겠죠. 원통형 9세대 원통형 배터리인 2170 같은 경우는 테슬라 쪽으로 납품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SK 같은 경우는 원래 파우치형에다가 각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배터리 3사가 지금 현재 주력에다가 전부 다 탑재를 하는 게 나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각형 배터리 개발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각형 배터리 개발 인원을 다른 부서 쪽으로 배치를 했죠. 그럼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유럽 차들의 지금 이제 그 관계 같은 경우는 좀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추후에 이 원통형 양산을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후에는 이 원통형 쪽에서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탑재가 진행이 될 텐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이 유럽 삼성 같은 경우는 배터리 캐파가 없기 때문에 각형이나 원통형이나 이런 부분에서 BMW 쪽으로 굉장히 이제 매출량이 높죠. 그래서 지금 SK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각형 배터리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유럽 최대 완성차 업체인 폭스바겐 쪽에 납품을 할 수가 있는 지금 현재 기술력을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자동차 반도체 부품 수급난이 완화가 됐어요. 국내 뭐 오사, 현대, 기아, 뭐 상용 뭐 등등 7월 판매량 일제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유럽 닛산을 제치고 판매 순위 3위 기록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테슬라 다음으로 전기차 바로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BMW와 10년 장기 계약을 맺는 등 굉장히 강한 밀월 관계. 이번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유럽 출장 진행을 할 때 굳이 BMW를 삼성 SDI 사장을 데리고 방문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강한 밀월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폭스바겐에 대한 최대 수혜는 SK온 쪽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겠다. 지금 이제 폭스바겐은 이 기업 입장에서 각형을 100% 주력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폭스바겐 각형 주력에 대한 수혜는 K배터리 쪽에서 SK온이 굉장히 강하게 가져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온이 일단은 현대차 그룹 납품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지금 이번에 핫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아이오닉5 유럽 전기차 평가에서 폭스바겐과 폴스타를 제치고 1위를 했다는 거 굉장히 지금 긍정적입니다. 현대차의 지금까지의 해외 진출의 전략이 가격 경쟁력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이 굉장히 보수적인 유럽과 미국의 완성차 리뷰 그런 뭐 잡지들이나 프로그램들에서 전부 다 지금 폭스바겐과 폴스타 등 이런 것들을 지금 전부 다 제치고 1위, 기술력 1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EV6까지 합쳐가지고 가장 혁신적인 차 상을 받았죠. 지금 SK온 같은 경우는 GV60 제네시스 전동차 라인업입니다. 아이오닉5, EV6 같은 경우 기아 거고요. 지금 현대, 제네시스, 기아 전부 다 배터리 납품을 SK온 쪽이 탑재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유럽 시장에 아이오닉5와 EV6가 대흥행이 나왔죠. 근데 지금 유럽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 박살이 났습니다.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근데 현대차 그룹의 유럽 자동차 판매량은 오히려 12% 늘었다. 그러면 지금 올해 하반기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는 이 지금 비중들이 오히려 높아질 수가 있겠다. 점유율 확보를 현대차 쪽에서 강하게 할 수가 있겠다. 보이실 수가 있겠죠. 현대차 이번에 그룹에서 전기차 신차 나옵니다. 대박 날 것 같습니다. 현대 지금 아이오닉 6 출시 임박이 됩니다. 이쪽으로 지금 누구 배터리가 들어갔냐? SK온의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역대 최고의 전비입니다. 테슬라보다 지금 전비가 더 좋아요. 그리고 가격이 테슬라 동급 모델 5보다 반값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흥행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SK온의 하이니켈 배터리가 탑재가 된다. 지금 여기 보이는 팰리세이드처럼 현대 팰리세이드처럼 엄청나게 큰 전기차 모델인 EV9이 지금 출시가 임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SK온의 하이니켈 배터리가 탑재가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 중국 전기차 시장의 재편 흐름이 어떻게 나와주고 있느냐. 지금 중국의 전기차나 배터리 업체나 사실 돈다발을 벌고 있는 것 같지만 엄청난 불만이 폭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중국 시장은 현재 상반기에만 260만 대 팔았고요. 올해 연간 뭐 봉쇄령이 추가적으로 심각하게 뭐 진행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목표 판매량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550만 대 돌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의 50% 이상이 중국에서 판매가 들어가요. 그래서 좋든 싫든 중국은 완성차 업체가 잡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시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신생 전기차 업체 니오 중국 업체들입니다. 니오, 샤오펑, 리오토. 지금 특히나 니오나 샤오펑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만 5천억 대 손실을 봤다라는 거예요. 돈을 자동차를 어마무시하게 팔지만 염가형으로 때려 팔아버리기 때문에 수십만 대, 수백만 대를 팔아도 어떻다. 손실을 어마무시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특히나 이 신생업체들 빼고 중국의 전기차 판매 1위 같은 경우는 비아디인데 영업이익 2% 수준이다. 한 대에 30만원
40만 원밖에 못 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 2% 수준은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정말 굉장히 저조합니다. 테슬라가 지금 상반기 때 영업이익률이 15% 정도 나왔죠. 현대차가 굉장히 잘 팔아가지고 이번에 7, 8% 정도 나왔죠.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는 5%는 넘어야 수익성에 있어서 잘 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양적 성장만 때려 박아가지고 2% 수준밖에 영업이익률이 중국차 같은 경우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중국 전기차 시장이 커질 만큼 커졌으니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전기차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중국 내수 시장에 있어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내수 선호도가 높다라고 한들 지금 이 보조금이 중국 전기차에만 진행이 되었었던 보조금이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해외 기업들의 완성차가 지금 주춤했었던 점유율이 갑자기 수백 퍼센트 판매 증가율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이번에 중국이 이렇게 엄청나게 염가로 때려 팔아버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LFP 배터리. 얘가 가격이 너무 비싸졌어요. 1년 전 비한다라고 했을 때 리튬 가격이 10배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국 내에 전기차 시장이 재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LFP가 지금 현재 뒷전으로 밀린다. 왜냐? 당연히 지금 현재 더 가볍고 지금 출력도 좋고 운행거리가 더 좋은 아주 더 비싼 지금까지는 비싸고 대신에 성능이 좋은 이 NCM 한국 주력인 NCM 배터리가 지금 탑재가 중국 쪽에서 안 되고 있었던 거는 LFP가 싸니까 거의 자동차 한 대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LFP를 탑재를 하면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쌌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100만 원, 200만 원 수준까지 줄어들었어요. 러시아 전쟁이 어느 정도 장기화가 되면서 코발트 가격이나 니켈 가격이나는 떨어지는데 중국 전기차 시장이 상반기 폭발해버리면서 리튬 혼자서 그냥 나홀로 10배 폭발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가격이 똑같다. 그럼 결국에 NCM, 우리나라 배터리를 탑재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지금 여기서 중국 전기차 시장이 재편 흐름이 나와주는 과정 속에서 폭스바겐이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 왜냐? 중국은 폭스바겐 사랑이 엄청 무시무시하니까. 중국인의 폭스바겐 사랑. 중국에서만 폭스바겐은 연간 400만 대에 육박하는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매로 지금 뭐 GM이나 토요타를 압도해 버릴 정도예요. 지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지금 전기차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걸 계속적으로 줄 수가 없어요. 천문학적인 그 돈이 소요가 되니까. 근데 결국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중국 전기차가 양적 성장은 거뒀지만 영업이익은 박살이 났다. 오히려 신생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5천억씩 손실을 봤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조금 단계적으로 폐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중국 사람이라도 아무리 중국 사람이라도 보조금도 안 주는데 중국 전기차를 사겠습니까? 바로 폭스바겐을 산다라는 거예요. 최대 수혜가 예상이 된다. 여러분들이 폭스바겐 쪽으로 수혜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중국 시장에서 너무 안 팔립니다. 중국 사람들이 현대차를 안 사요. 그래서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은 아이오닉 5가 미국 유력 매체에서 폭스바겐 ID4를 제쳤고요.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도 아이오닉 5가 이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중국 전기차 시장을 어느 정도 양적 성장까지도 동반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전략으로 몇 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싸게 내놔도 중국 전기차나 뭐 중국의 자동차의 그런 염가 정책을 이길 수가 없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현대차가 전략을 조금 바꿨어요. 전기차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비싼 자동차들인 GV60 GV70을 출시를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고급화 전략을 통해 가지고 아이오닉 5와 EV6 그리고 지금 하반기 출시작 기대작인 아이오닉 6와 EV9까지 현재 지금 고급화 전략으로 중국 시장 반등의 원년으로서 기아차 쪽이나 현대차 쪽이나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타이밍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이제 중국인들의 폭스바겐에 대한 사랑
그러면서 이제 각형 배터리를 LG에너지솔루션 쪽에서 포기를 하게 되면서 SK온 쪽에서 최대 수혜로서 특히나 지금까지 한 3, 4년 정도 동안에 SK 쪽에서 해외 캐파를 늘려가는 과정에서 중국 쪽으로 굉장히 집중 투자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서 단독으로 지금 진행을 한 게 아니라 중국 배터리 업체와 합작으로서 진출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폭스바겐에 대한 수혜를 굉장히 전격적으로 받아줄 수가 있는 게 SK온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뭐 SK온 같은 경우는 상장이 되지는 않았죠. 2024년, 25년 이렇게 지금 상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SK온 그러니까 SK의 2차 전지 사업부가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에요. 프레 IPO로 끽해봤자 3, 4조 원 정도 금액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막무가내로 회사채를 찍어낼 수도 있는 입장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SK온 쪽에서 상장 일정을 앞당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SK온이 이 상장 일정을 앞당기지 않으면은 지금 펼쳐지고 있는 해외 캐파의 확대를 하는 그런 계획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돈 문제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까지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SK온 쪽의 수혜주로서 이 종목들을 살펴보셔야 된다. 첫 번째 LNF입니다. LNF. 지금 해외 진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SK온하고 합작 투자 예상이 굉장히 강렬하게 되고 있습니다. LNF 쪽은 지금 모회사가 없어요. 이 자체가 그냥 모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합작 투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북미 지역이나 뭐 유럽 지역이나 중국 지역이나 현재 지금 국내 캐파 말고 현지에 직접 진출을 해가지고 지금 캐파를 늘려야 되는데 이게 기본 10조, 20조가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지금 LNF 혼자서 이제 막 돈 벌기 시작한 입장에서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합작 투자를 통해 가지고 해외 진출 전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나왔죠. 지금 SK 쪽과 포드 쪽과 합작으로서 미국 진출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LNF 쪽에서 SK온 쪽과 합작 투자를 통한 해외 진출이 지금 굉장히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양극재 3대 기업으로 볼 수 있는 LNF,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도 퀘벡에다가 지금 전진기지를 지었죠. 그러면서 이제 멕시코 지역에다가 합작법인 내지 단독 양극재 공장 지금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캐파 면에서 뒤지지 않은 LNF가 모기업 자금이 없다 보니까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결국엔 합작 투자를 통해 가지고 해당 내용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주가에 대한 퀀텀 점프가 강하게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성장성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해외 진출이 다른 경쟁사들 대비를 해서 조금 밀리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NF 같은 경우는 테슬라 향으로서 60에서 70% 매출이 발생이 진행이 됩니다. 결국에 지금 중국 쪽, 그리고 독일 쪽, 그리고 텍사스 쪽, 특히나 이번에 기가 텍사스, 테슬라의 기가 텍사스가 지금 이제 나타나줬는데 얘가 지금 배터리 양산이 빠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주 해외 투자의 필요로서 테슬라양 매출이 60% 70%인 LNF가 미국 진출 굉장히 유력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해당 이슈 굉장히 주가 상승에 기대가 되고 있는 타이밍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세대 2차 전지 소재인 단결정 양극재 양산 임박되고 있습니다. 이거 양산 들어가서 내년 실적 굉장히 대박 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2024년 올해 캐파 대비 3배 이상입니다. 북미 시장 진출 가시화로 추가 상향을 이 캐파가 추가가 상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배터리 업체들에 있어가지고 실적적인 부분이 영업이익은 전부 다 이 양극재 업체들이 빨아먹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도 SK 쪽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공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전에 지금 일제 말씀을 드리고 나가지고 대대적인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포스코케미칼은 이제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여전히 관심 있게 놓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지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사시려고 하면은 이 급등을 한 양봉 몸통 안쪽까지는 들어와야 조금 그럼 안정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 구간이 오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온과 포스코홀딩스의 2차 전지 동맹, 지금 과정에 있어서 광양의 포스코케미칼 쪽에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 라인이 드디어 완공이 됐습니다. 내년에 매출 2배 가까이 성장이 되고요. 여기서 지금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늘어날 경우에 2배 이상까지 내년에 지금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테마주로서 부각을 받았었던 2차전지 양극재에 대한 그 실적이 그리고 영업이익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시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포스코케미칼은 중국 쪽의 모회사 같은 경우도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특히나 이 중국 합작법인들이 현지 법인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게 중국 진출에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SK온과 양극재, 음극재 등의 배터리 핵심 소재를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으면서 배터리사 경쟁 체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배터리 3사의 경쟁 체제 그리고 테슬라의 배터리 내재와 폭스바겐의 배터리 내재와 이런 경쟁 체제에 지금 포스코케미칼은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최대수의 업체다.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지금 SFA입니다. 2차 전지 장비를 포트폴리오를 확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FA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쪽 반도체 장비 그리고 반도체 자동화 솔루션 납품을 해주는 업체인데, 지금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몇몇 발빠른 기업들이 2차 전지 쪽 장비로 포트폴리오를 확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2차 전지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납품을 했고요. 자동화 공정을 도입을 하게 되면서 2차 전지 수율을 배터리사 업체 쪽에서는 진행을 할 수가 있겠다. SK온이 지금 결국에 유럽 공장 이제 지금 해외에 막 건설을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빠르게 수율을 올라와주기 위해서 2차 전지 이 자동화 공정 도입이 필수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미 지금 뭐 SFA 같은 경우는 SK온 쪽으로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회사죠. 그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삼성 SDI 화재가 드러나게 되면서 BMW 리콜이 드러났는데, 배터리 신규 공장에 검사 장비 추가적으로 도입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SFA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검사 장비 포트폴리오까지 현재 SK온과 LG 에너지 솔루션 이쪽으로 납품이 들어가고 있다. 체크를 하시고요. 마지막 한 종목 이노메트리입니다. 퀀텀 점프 자신 있다. 이갑수 이노메트리 신임 대표 지금 말을 했습니다. 배터리 화재 문제는 배터리 업체의 수조 원의 영업 손실을 가져올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검사 장비 도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매출 이노메트리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작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 2세대 엑스레이 이후에 차세대 검사 장비를 3D CT를, 그러니까 배터리를 지금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하는 이 CT 장비를 올해 고객사에게 양산 라인에다가 고객사들 배터리들의 양산 라인에다가 투입을 하는 게 목표다. 개발이 지금 완료가 됐고요. 신임 대표가 이노메트리 퀀텀 점프 자신 있답니다. 지금 체력을 다지게 되면서 양적 성장 작년 올해 진행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 퀀텀 점프가 자신 있다. 그러면서 검사 장비에 있어서 굉장히 매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기술력 좋다.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 꼭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로봇 미래산업 로봇 보고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에 카카오톡 다운로드 받는 이 구글 플레이나 뭐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앱스토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셔서 한글로 급등 타이밍이라고 치신다라고 하면은 100% 무료 주식 어플리케이션, 뭐 자료 조회하는 것까지 전부 다 무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급등 타이밍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강승 전문가가 직접 운영을 하는 어플리케이션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 이거 세 번째 거 클릭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단에 지금 미래산업 보고서로서 필독 별표 2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지금 직접 급등 타이밍에서 현재 지금 제작을 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 클릭을 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해당 부분에 있어서 당장 오늘 또 새로운 무인 공정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이 로봇 보고서 외에 추가적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추천주라고 하던가 장전 시황에 대한 부분 매일 무료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들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최근 들어 가지고 이제 또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가 되면서 굉장히 이제 또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죠. 지금 이제 뭐 말씀을 드렸었던 7월 25일 당시 뭐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희소금속 이슈 시 급등 이력이 나온다 이런 내용들 지금 언급을 드렸죠. 지금 현재 그런 과정에서 뭐 7월 25일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 한 40% 급등 구간이 나왔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플에서 이제 뭐 매일매일 당일 상한가라던가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뭐 당장 지난주에 찍어드렸었던 종목 같은 경우 7월 20일 당시 센트럴 모텍 7월 19일에 이제 찍어드렸었죠.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지금 상한가 가고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한 3-40% 정도 단기적으로 급등 구간 한 일주일 정도 만에 가져올 수 있었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급등 타이밍 어플 스마트폰에서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도움 받으시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로봇 산업 보고서까지 꼭 챙겨 가시기 바라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함께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반드시 이제 성공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오늘 도움 되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도 잊지 않으시고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고요. 시청해 주시느라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